DB하이텍 쪽의 기준점, DB하이텍은 일단 저평가 상태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컨센서스 부분 나와 있는 게 사실은 몇 군데 안 돼요. 증권사가 많은 쪽이 아니고 뭐 2월 15일 이후에 하나금융, 죄송합니다. 신한금융, 대신증권, 유한타, 신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적정 주가가 11만 원, 10만 원, 12만 3천 원, 11만 원인데 이들의 적정 주가는 윤정두가 설정해 드리는 것처럼 뭐 갭에 대한 목표 주가라든가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들은 그런 거는 기술적인 부분은 종목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말 그대로 기술적인 참고 자료를 설정을 해서 일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기술적 분석을 안 잡죠. 그 의미가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메이저들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DB하이텍 23% 펀드 매니저 갖고 있는 쪽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이 23%를 갖고 있는데 외국계 운영사죠. 그쪽에서 뭐 차익 실현 한쪽에서 두들겨 패버리면 실적이 좋든 말든 우리는 뭐 여기서 만족해하고 뭐 한 5%를 뭐 예를 들어 두들겨 팼어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기술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기술적인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실적이 이래이래 하고 성장성이 이래이래 하니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서 시세가 나올 거다. 저평가 상태니까 뭐 어떻게 될 거다. 그게 펀더멘털적인 분석, 기본적 분석이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이슈가 있든 뭐가 있든 뭐 어찌 됐든 간에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그 흔적이 남아 있느냐. 그런데 그 수급이라는 거는 대형주의 기준은 외국인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운영사인 거죠. 외국계 기관 투자자, 우리나라 국내 기관 투자자. 그들이 비중을 갖고 있는데 그 비중을 저평가더라도 나는 여기서 차익 실현할래 하고 물량이 출회가 되면 당연히 조정을 받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기술적으로 이래 해요.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현재 기준에 이래 합니다. 더 살 거야? 어떻게 알아 더 살지? 아, 좋으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그거는 기본적 분석이라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더 살 거야. 그건 기본적 분석. 그럼 더 산다는 거 전화해봤어? 그럼 그건 불법. 응? 더 살 거야. 그건 없죠. 지금까지 수급이 들어와 있습니다. 혹은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대형주가 아니어서 소형주면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캔들이 양봉으로 형성돼 있는지 또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잘 형성돼 있는지 거래량이 터져서 신뢰도가 있는지 그러면 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수급 논리를 떠나서 아 이거 굉장히 뭐 긍정적이다 누적적인 매집이 된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그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DB하이텍의 경우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의 분석을 통해서 PER이 뭐 7배 수준이면 저평가다. 6배 수준이면 저평가다. 적정 주가는 PER 10배, 뭐 12배의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따지면 적정 주가는 11만 원이다. 혹은 10만 원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 분석이고 그게 증권사의 목표 주가예요. 기술적으로 윤정처럼 갭 상승이 나왔으니 뭐 이 정도 범위까지 들어올려야 된다. 매집이 단행됐으니 매집 단가 대비 이만큼 들어올려야 된다. 걔네들이 안 들어올리고 손절하면 혹은 그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점 물량이 튀어나오면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나오면 제일 좋은데 뭐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좀 적은 증권사 5개 그래도 뭐 아주 적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그러니까 실적의 전망이 나오는 거죠. 목표 주가 저 기준보다는 실적 전망치가 나왔다. 이미 2021년도의 실적은 나와 있는데 기존의 그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상당히 상향이 됐다. 기존의 실적이 이걸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최근의 실적인 거고 예전의 실적 범위. 그러니까 2월 16일자를 보면은 여기에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있네요. 그러면 얼마예요? 2,821억이었어요. 21년도의 예상 순이익이.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께 부탁을 드리면 25일자를
응? 25일째 방송화면하고 원본을 여기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예? 원본까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원본까지 아니고 그냥 이것만 넣어주세요. 이것만. 25일째를 넣어주시면은 25일째 기준에서 1월 25일째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2,821억이 예상치였는데 얼마? 3,100억이 난 거예요. 300억이 더 나왔어. 그럼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라고 그랬죠? 20% 이상이 증가해야 된다 예상치에. 그럼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더라도 실적이 전망치보다 10%더 나왔어요. 거기다가 올해 예상치가 4,700억, 내년이 5,000억. 그리고 올해 예상치가 4,000억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700억 이상이 더 증가한 거죠. 800억 수준. 그러면은 지금 전년도 기준의 PER을 놓고 보더라도 3,100억의 순이익을 냈기 때문에 10배. 예? 전년 대비해서 10배. 예? 그리고 올해 기준에서로 놓고 본다면 올해 기준에 어떻게 돼요? 4,700억이니까 나누는 거예요. 3조 1,000억 나누기 4,700억. 3조 1,000억 나누기 4,700억. 그러면 나오겠죠. PER이. 그리고 지금 그 형성되어 있는 PER은 12개월 PER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것뿐만 아니라 내년의 일부까지 포함을 한 거예요. 3조 1,600억. 그것도 주가가 올라서야. 사실은 전일 종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저 지표는 67,800 곱하기 4439인데 4440으로 하죠. 그러면은 잠시만요. 다시 67,800 곱하기 4440 해주면은 얼마? 3조였어요. 3조. 3조. 3조 1,000억도 아니고 3조 100억. 그래서 3조라고 치고. 근데 3조 원 나누기. 3조 1, 뭐 301로 할까? 오케이. 301 나누기. 시가총액입니다. 이게 3조 100억이에요. 3조 100억 나누기. 실적이 얼마? 4,700억. 순이익만 4,700억 나올 걸로 봐. 그게 6.4배예요. 근데 PER이 지금 5.83으로 나오죠. 그건 뭐냐면 12개월 PER이니까 내년치까지 일부를 합산을 했을 때 6배가 안 된다.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6배가 안 돼. 보통 얼마여야 되는데요? 한 12배 정도 합니다. 12배 정도. 12배 정도 기술주는 좀 더 높죠. 성장주이기 때문에. 근데 무슨 굉장히 낮은 거야. 그러니까 IT 종목은 사실상 건들면 툭 하고 건들면 지금 슝슝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형성돼 있다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의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의 기준이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이제 수급 범위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사실. 일부 이제 물량이 좀 떠넘겨진 흐름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런데 지난해 그 10월 이후에 손바뀜도 상당하겠죠. 그러니까 10월 21일 이후에 수급을 놓고 보시면은요, 상당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1일 부분에 전거래일까지 8일까지죠. 3월 8일까지 누적을 보시면 일단 사모펀드 쪽은 좀 공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모펀드 쪽은 다소 공격적이다. 금융투자는 기계적인 해지성. 그러니까 펀드 자산운용사에 돈이 들어와서 편입하는 거는 이제 투신의 기준이 되는 거고, 금융투자는 뭐 예를 들어서 ELS나 이런 해지성의 물량,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해지를 하는 물량들, 뭐 그런 위주가 더 많다. 금융투자 증권사예요, 증권사. 그렇게 해서 누적적으로 보시면은 아쉽게도 쌍끌이 기준에서 기관 쪽의 매도가 10월 21일 이후에는 기관 쪽의 매도가 좀 일부 출회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결론은 개인들이 396만 8천 주, 그러니까 396만 8천이 397만 주라고 설정을 하죠. 397만 주. 굉장히 많이 나간 거예요. 500만 주, 580만 주만 이렇게 들어왔다가 397만 주. 요게 언제까지의 기준이에요? 3월 며칠? 08일. 그렇게 해서 많이 들어와 있을 때가 사실은 600만 주를 넘겨요. 600만 주를 넘기면은 대략 한 14%까지 되나요? 매집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매수 강도를 좀 못 가져간 거는 이제 거래대금도 둔화돼 있었고, 시장도 그랬고, 수급도 이제 일부 꼬인 게 있는데, 수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적적인 부분도 나쁘진 않고요.
397만 주 나누기 4억 4천 380만 주 40만 주라고 잡으면 8.94% 절대 적지 않은 물량이죠. 거기다 이제 나간 건 나간 거고 손 박힌 부분 충분히 8.94. 그리고 매집 평균 단가가 중요한데 일단 주가가 눌려져 있어서 평균 단가가 71,500원 대비해서 소폭 훼손돼 있을 수도 있는데 글쎄 그렇게까지 내려온 건 아니까 한번 볼게요. 하여간에 21일 기준에 3월 8일 것까지만 71,200원 조금 내려와 있네요. 71,200원. 그렇게 해서 기존에 이제 오늘 가격 반발력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인들이 이제 원체 250원, 300원으로 잡을게요. 반올림해서 300원. 그렇게 해서 매집이 돼 있고 손바뀜이 돼 있고 그리고 전 거래일까지는 6만 원대였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에 놓여진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래량 그 매집에 대한 교육 기준을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면 매집주 기준에 매번 보신 것처럼 뭐 여기서 볼까요? 그냥 DB하이텍에서 여기도 보시면 매번 이제 매집주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서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갭에 대한 기준이고 매집에 대한 거 이렇게 2007년도 도서 자료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결국은 매집을 지금 8% 했잖아요. 5에서 10%, 30에서 50%를 목표 주가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30에서 50%. 좀 볼까요? 그럼 30에서 50%면은 이렇게 앞으로 주가가 들어 올려지려면 사실상 더 들어오겠죠, 수급이. 그러면 이렇게만 계산을 잡아도 수급 들어와서 10% 넘기면 50에서 100%까지도 기준이 잡히는데 71,300원 곱하기 130% 해주면 얼마? 92,690원. 지금 주가보다 좀 멀다? 오케이. 뭐 9만 원으로만 기준을 잡아도 보수적으로. 그리고 50%의 기준은 얼마예요? 71,300원 곱하기 150% 해주면 10만 5천 원. 그러니까 10만 원만 잡아도 10만. 저기가 9만 원이니까 그러면 11만 원. 여기는 오히려 올려줘서 그 정도까지 움직이려면 일단은 수급이 더 들어올 터이니. 예. 그렇게 해서 단기 목표 주가 설정 부분 단기가 아니라 이제 매집의 기준 매집 목표 주가 설정 범위죠. 그죠? 매집 목표 주가 설정 그렇게 하고 오늘 기준에 3월 10일 몇 시에요? 13시 35분 13시 35분 그렇게 해서 이 수급 전략 범위 그리고 창구 동량은 외국인이 대부분 샀으니까 외국인들 쪽에 외국계 창구가 형성돼 있겠죠. 누적적으로 이제 외국 위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뭐 그쪽 창구에서의 수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SN 같은 경우에는 JP모건과 이제 그 CS가 지분 신고까지 했죠. 모건 스탠리 이쪽에서 지분 신고까지 했는데 결국 손바뀜으로 다 빠져나가고 대부분 빠져나가고 5%의 지분 신고한 쪽이 차익 실현은 나가고 오히려 이제 지금 기준에서는 누가 들어와 있어요? 메리츠 등을 통한 기관들 쪽의 수급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손바뀜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위에서 이제 손바뀜이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뭐 편입 기준 설정되면서 단가도 좀 높게 형성이 됐고 그러면 이쪽에 이제 그 조금 전에 그 저기를 안 떴나요? 21년 10월 21일부터 22년 03월 8일까지 매집 창구입니다. 이쪽은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캡처한 거를 어디다 갖다 놨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안 쓴 것 같으니까 다시 들여다보고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21일부터 3월 8일까지 누적 이렇게 사모펀드, 보험, 연기금, 기타 법인, 투신 이렇게 해서 기관 쪽의 수급이 이제 좀 매도가 있는데 연기금이 저쪽에 있죠. 연기금이 매도를 하면서 72만 주 매도를 하면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아쉽게도 미끄러져 있는데
연기금이야 이제 뭐 얼마든지 이제 뭐 재편입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뭐요? 매집된 물량 그리고 요 물량에 대한 평균 단가 요 정도씩만 알고 대처를 하셔도 기준점 잡기가 좋은 거예요. 저거를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걸 맹신을 한다? 안 되죠. 수급이 들어와 있으니까 얘들은 안 빠질 거다.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쭉쭉쭉 밀렸다가 막판에 이쪽에서 오히려 가지고 있는 쪽에서 로스컷 범위에 도달해서 로스컷을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물론 이제 더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다 같이 깨지는 거다 그러면은 로스컷을 할 수도 있죠. 다 같이 시장이 깨진 거면.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시장이 안 깨졌어도 로스컷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전략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맹신할 수는 없는 기준이지만 그래도 그 기준을 잘 설정해서 수급 범위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형성돼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대처하면은 크게 무리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DB하이텍은 그 오늘 기준에서는 사실 거래가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일단 거래량이 이 전체가 들여다보기에는 다소 제한적입니다. 최소 이제 최소 200만 주에서 250만 주가 터져줘야 되는데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72,300원 뭐 이런 기준점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점을 설정한다라는 거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이제 또 좀 다소 충격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어찌 됐든 그래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뭐 3% 갭상승이 있었지만 기존에 우리는 이제 6만 원대 기준에서도 편입 설정 범위를 잡고 가는 거니까 일단 68,000원 기준을 설정을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오늘의 기준점 매직 계산기도 잘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거래량이 적어서 이제 기존에도 좀 띄엄띄엄 못 드렸는데 기준가 68,000원 대비해서의 흐름 그리고 고가 72,300원에 대해서의 흐름 차익 실현 범위는 등락폭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1%, 2%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기준에서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어떻게? 얘가 이제 단타 종목이면은 뭐 시가까지 밀리고 그러면 안 들어가죠. 근데 스윙 종목의 펀드멘탈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고점을 넘길 때 기준 말도 안 되게 시가 저가까지 밀리는 흐름 그리고 3분의 1, 2분의 1 눌렸을 때 가격 매릿 혹은 거래 터트리고 돌릴 때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전체가 들여다보기는 어려운 흐름입니다만 일단 일본 기준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5MA, 20MA를 터트리고의 흐름이고 또 개별 매매 혹은 추세 매매죠. 실질적으로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대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월 10일 13시 40분 기준에 매직 계산기 설정을 해놓고요. 13시 38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뭐 기존 거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2월 16일자 기준이 되네요. 3월 10일자 거 한번 볼게요. 이거 빼놓고 3월 10일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설정을 해드렸고, 요거는 이제 뭐 의미가 없죠. 2월 16일자 그 당시에 변동률에 대해서 잡아드린 거니까 쭉 보시면 이제 뭐 그 당시 2월 14일자 기준에 오늘 그 저희가 이제 설정 범위를 DB하이텍의 변동성 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분들께 뭐 PPT, PDF 뭐 이런 파일을 올려드렸는데 DB하이텍을 그 문자 사인을 발송을 해드린 게 2월 14일 저 기준 2월 14일 뭐 2월 16일 이렇게 돼 있는데 2월 14일 그리고 오늘 기준에 이제 또 78,000원 3월 10일 그리고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 75,000원 뭐 이럴 때 계속 발송이 됐어요. 3월 8일 69,500원 그리고 3월 3일 기준에 DB하이텍 같은 경우 71,400원 그죠? 그렇게 해서 그 2월 14일 이후에도 이제 띄엄띄엄 문자가 나갔어요. 거래가
수반되고 이제 좀 강세를 띠는 추세 매매 기준에서 좀 나갔고 2월 23일에는 75,500원에도 좀 나갔고 그 가격 대비해서 뭐 지금 주가가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거나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정도 범위에서 계속 이제 편입 관점을 유지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 기준 이후에 이제 67,700원 이후에 요날 이제 뭐 변동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2월 24일 뭐 의미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1월 25일에 매집에 대한 범위 이런 부분은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펀더멘탈이 크게 개선이 돼 있다. 그런 부분인 거고 2월달 거 뭐 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뭐 들여다보셔도 되고 일단은 좀 빼놓게 정신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2월 15일자 이런 내용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실적 이제 그 2월 14일자 나오고 나서의 변동성 기준인 거고 또 수급 범위 본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5MA, 20MA의 기준이었는데 시장이 뭐 무너지다 보니까 의미가 없었죠. 결국은 요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새로 올려드리는 그 기준은 오늘 기준에 이제 일주월봉만 볼 겁니다. 일주월봉만 볼 거고 그리고 재차 이제 고점을 넘길 만한 거래량이 터져주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수급 범위만 형성이 되느냐. 일봉 보시면 5MA, 20MA 넘겼으니까 수급은 최근에는 꼬여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차트 한 번씩 잘라놓고 전체가 지금 또 어려워졌어요. 1.84까지 상승폭이 둔화되어 있는데 만기일의 영향, 해지성 물량의 출회 뭐 이런 부분에 만기일의 영향도 한번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국내 증시가 뭐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다소 하방을 띄었다라는 부분도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이제 아쉽게도 지수의 견인이나 방어 역할은 네이버 카카오 쪽에서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 또 어떻게 돼요? 쏠림 현상이 변동성 종목, 뭐 의약품, 뭐 신풍제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변동이 일부 형성돼 있다라는 것도 인식을 잡아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DB하이텍의 경우는 거래 대금에 대한 의미는 없죠 지금, 그죠? 추세에 대한 범위 놓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일단 그 소나 모멘텀 차트 기준에서는 딱 이렇게 탁탁탁 붙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들어 올려질 수 있느냐의 기준은 지금 원체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 저평가를 인식하고 유입되는 수급이 돼야 될 겁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뭐 1월부터 땡겨서 놓고 볼까요? 2월이면 너무 좀 좁을 것 같은데 1월로 기준을 잡고 들여다보셔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서 뭐 일주월봉을 다 볼까요? 이렇게 보죠 이제 우리 종목이니까 수익 종목이니까 크로스는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 꺾임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크로스도 나와 있고 그리고 영선을 넘기려는 흐름 속에 거래는 일단 수반되어져 있다. 일봉으로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주봉 월봉도 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사실 200만 주씩 터져줘야 최소 최소 이 정도 터져줘야 시세 분출이 나오고 저기 85,400원 사상 최대치 신고가 85,400원의 신고가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월 이후에 일봉의 기준을 좀 이렇게 일봉상에서 매직 시그널 쪽을 한번 놓고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봉 얘네들은 분봉까지는 안 봐요. 거래가 그렇게 막 터지고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는 개인 누적 수급 범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10월 이후로 볼게요. 10월 이후로 보시고 누적 수급이 좀 꼬여 있는 게 좀 굉장히 아쉬운 그런 기준이 되는데 일단 수급 범위가 누적적으로 어찌됐건 이게 적지 않다. 8%의 기준이다. 그래서 요 수급 범위, 요 수급 범위를 좀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봉상의 기준에서도 거래가 5MA, 20MA 지금 4거래일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주와 이번 주가 좀 제한적이긴 한데 오늘의 추이 추세 부분이 좀 더 확장이 돼서 그리고 이슈가 하나 불거져 있죠. 매각 관련해서 그러니까 M&A 관련해서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검증된 건 아니에요. 또 그것이 있다고 해서 변동성이 뭐 크게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명분으로 누군가가 변동성을 줬을 때 움직이는데 시가총액이 그렇게 작은 종목이 아니라서 또 외국인 지분율이 23%인데 누군가가
장난치러 들어와서 툭 하고 건든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누적 수급 범위도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먼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놓고 보시더라도 누적 수급 범위가 우리가 이제 10월부터 잡아서 그렇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매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께서는 수급을 두 개로 주세요. 주봉 하나 주시고 월봉 하나. 주봉 주시고 교육자료 넣어주시고 그다음 월봉에 저 누적 수급까지도. 그래서 주봉 누적 수급 그다음에 월봉. 월봉은 이제 요 시점까지 파악을 해서 누적 수급 범위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시장 무너지면서 제한적인데 요게 이제 수반되어 주는 모습이 연출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 기준에 거래가 수반되고 제 입장에서는 장악형의 기준이 좀 형성이 되어 줘라. 뭐 충분할 수 있습니다. 장악형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이제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상승 잉태형에서의 흐름이 월등해져라. 그러니까 이왕이면 장악형이 나와주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컨센서스 부분에 상당히 저평가 인식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저평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맞고 그리고 수급 부분에 있어서 누적적인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실적을 바탕으로 한 그리고 이제 거래 부분만 좀 완벽히 신림되는데 일단은 OMA, 20MA 거래량 그러니까 추세 범위의 거래는 수반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이 어려울 때 수급이 꼬여있던 부분이 그게 이제 좀 개선만 되면 다시금 신고가 형성해질 수 있는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오늘 기준에서 만약에 그 위치가 형성되게 된다면 72,300원 아직은 뭐 2시도 안 됐으니까 넘기게 된다면 편입의 기준 설정을 잡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략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오픈은 안 해요. 지금으로서는 오픈을 안 하는데 추후에 이제 오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 오픈하게 되면은 그걸 보시는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은 혼자서 이제 좀 힘드시다. 시장이 돌려지고 잘 추세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내 종목은 왜 못 움직이는지도 모르겠고 시장이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좋아지는지도 모르겠고 뭐 여러 가지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하신 분도 여러 가지 본인 업무가 있겠지만은 메인 화면에 이런 내용들은 디자인하신 분들이 오시자마자 확인하셔야 돼요. 공지사항에 분명히 다 들어가 있잖아. 추가 인원 10명인데 자녀 인원이 4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요거 이제 담당하시는 디자인 분하고 또 요 상품의 불기둥 마스터 분의 도우미 분하고 본인들이 수정을 해야지 대표가 이거 매번 보면서 수정해 주나? 혼내줘야 돼 그냥 다. 그렇게 해서 불기둥 마스터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전화를 주십시오. 그래서 고객센터 전화 주셔서 이렇게 전화 주셔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럼 시장이 왜 오르는지 또 왜 내리는지 어떻게 될런지 그에 반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주 씁쓸하죠. 거기에 또 LG화학은 또 마이너스야. 진짜 뭐 좀 감당하기 어려울. 또 두산중공업 갭상승하고 참 좋게 흘러왔는데 결국은 또 음봉이야. HMM도 변동성 매매 기준 잡아놨더니 또 눌려요. 자, 그래서 굉장히 뭐 씁쓸하고 기가 찬 흐름이 됐는데 일단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시장 지수도 일단은 반발력을 주고 있고 뭐 미국 쪽 선물이 눌리더라도 추이 범위는 나쁘지 않고 또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심화되어 있던 니케이 쪽이나 유럽 쪽에 탄력이 굉장히 셌던 만큼 만기일 불확실성 심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좀 해소되고 탄력이 나와주길 기대하면서 주력주, 실적주 위주로 그다음에 수익 종목은 변동성 종목은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위주로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영상 올려드릴게요.